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난 밤사이 내리던 비가 그치면서 오늘은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들녘에 튼실하게 여문 알곡과 공원 묘지에 이른 성묘객들 사이로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휴일 표정 김아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간히 내리쬐는 햇빛을 받아 들녘이 황금색으로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품어 더 알알이 여문 벼는 무겁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보름 뒤면 수확, 논두렁에 잡초를 뽑는 농부는 알찬 결실에 그간 흘린 땀방울도 잊었습니다. 내가 재미가 있어요. 이거를 보면은 그냥 하루하루 다르고 그냥 자라날 때 보면 재밌고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다 된 곡식이에요. 묘비 앞에 작은 상이 차려지고 3대가 정성스레 절을 올립니다.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만큼 주위에 자라난 풀도 꼼꼼히 정리합니다. 추석은 아직 3주나 남았지만 임실호국원 등 도내 공원 묘지에는 이른 벌초와 성묘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벌써 가을이 왔구나 하는 것도 좋고 또 이렇게 저희 어머니랑 또 가족끼리 와서 이렇게 아버님한테 성묘일산 그 말도 좀 좋고. 밤사이 내리던 비가 그치면서 부쩍 선선해진 날씨에 산을 찾은 등산객들은 어느새 가을이 왔음을 실감합니다. 제일 진짜 산행하기 좋은 날씨가 다시 오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더워가지고 너무 땀도 너무 많고 그래도 이제 가을 오니까 또 산행하기 더 좋은 날씨가 오는데. 무주 반딧불 축제는 오늘까지 24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은 가운데 폐막했습니다. 순창 복흥의 오미자 어울마당과 군산 장애인 인권영화제도 개막해 가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본점과 최근 문을 연 남원지점 등 도내 4개 사업소에서 추석을 맞아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과 저신용, 무점포 사업자에게 100억 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금은 보증서 발급 기간을 종전 일주일에서 4일 이내로 단축해 신속하게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북한의 리용선 국제태권도연맹 ITF 신임 총재는 지난달 세계 태권도 양대 기구인 세계태권도연맹 WTF가 주최하는 2017년 무주 대회에 북한의 참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는 국제태권도연맹의 2017년 세계선수권대회 개최지가 최근 평양으로 결정되면서 교류 차원의 교차 출전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24시간 영업을 하는 작은 가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누군가는 밤을 새워 일하고 있는 건데요. 신체 리듬도 깨지고 범죄나 인권 침해에 노출되기도 쉬운 야간 근무. 위험한 만큼 대우는 잘 받고 있을까요?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살 김덕용 씨는 몸담았던 회사를 떠난 뒤 지난달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10시간 일하는데 밤낮이 바뀌면서 부쩍 피로감을 많이 느낍니다. 밤샘 근무를 한 김 씨가 받는 급여는 얼마나 될까? 법상 정해져 있는 최저시급을 적용해 10시간에 55,800원을 받고 있는데 밤샘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이 없는 건 문제라는 게 김 씨의 생각입니다.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수고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수당을 더 지급하도록. 김 씨가 야간 근무에 대해 보상을 받을 길은 현행법에는 전혀 없습니다. 영세 사업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엄격하지 않은데 해고도 자유롭고 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1인이어도 법이 제대로 적용이 되고 야간 수당이라든지 각종 수당들이 제대로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편의점은 2만 개가량, 24시간 운영되는 점포는 편의점을 포함해 10만여 곳에 이릅니다. 고용노동부는 시간제 노동자 200만 명 중 10분의 1가량은 24시간 매장에서 야간에 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자 보호도 필요하지만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야간 근로자의 처우에 대한 개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김제 금구면의 한 저수지에 승용차가 빠져 있는 것을 낚시객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승용차 안에서는 지난 4월 실종 신고됐던 전주시 평화동 54살 김모 씨와 47살 동생 등 형제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형제가 평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완주 소양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250마리가 불에 타는 등 3,9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에는 전주 금암동의 한 점집에서 촛불이 주변 장식물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해 7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를 시작으로 다음 달 2일에는 국토위, 다음 달 5일에는 안전행정위 국정감사를 받게 되며 대통령과 도지사 공약 사업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 전북지방경찰청과 전북대학교, 전북대병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 감사 일정에 포함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제3차 예산심의에서 남북 이축도로 예산 21억 원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내년 중 착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추진해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내려면 당초 요구액인 400억 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증액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김모 씨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택시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7시간 정도가 지난 뒤 자수했는데 재판부는 경찰이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흐른 뒤라면 자수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에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연기금 관련 주요 회의가 예상되고 기금운용 관련 국내외 관계자의 방문과 세미나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